안녕하세요. 커먼아인입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 쉐리의 양조 방법을 소개합니다. 쉐리는 크게 드라이 스타일과 스윗 스타일로 나뉩니다. 드라이 스타일은 팔로미노 품종을 사용하는데 수확한 포도는 산화를 방지하기 위해 최대한 신속히 압착한 후 대형 스테인리스 스틸 탱크에서 발효하죠. 이때 20에서 25도 온도로 설정되는데요. 이는 화이트 와인에 있어서는 높은 온도이지만 쉐리를 위한 중립적인 기본 와인 생산에는 잘 맞는 온도입니다. 발효를 끝낸 기본 와인은 알코올 도수 약 11에서 12도 정도의 매우 드라이한 스타일입니다. 이제 1차 분류의 시간입니다. 이 단계에서 공기와 접하는 와인 표면에 플로르라는 효모막이 형성됩니다. 스페인어로 꽃을 의미하는데요. 와인 표면에서 자라는 효모의 모습이 마치 꽃과 같기 때문입니다. 플로르는 보호막 역할을 하여 와인의 산화를 억제하고 효모가 성장하면서 아세트알데히드가 생성되면서 독특한 색과 풍미를 내게 됩니다. 플로르가 잘 활동하기 위해서는 여러 조건이 충족해야 하는데요. 15.5도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서늘하거나 온화한 온도, 높은 습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봄과 가을에 플로르가 더 활발히 성장하죠. 이후 셀러 마스터인 카파타스는 실린더 모양의 긴 막대인 베넨시아로 플로르 막을 뚫고 와인 샘플을 채취해 코피타라는 잔에 따라 시음합니다. 시음을 통해 생물학적 숙성을 거칠 와인과 산화 숙성을 거칠 와인을 나누는데요. 이는 포도의 원산지와 와인의 풍미 특성에 따라 구분됩니다. 상대적으로 서늘한 해안지대의 포도밭에서 재배된 포도로 만들어 보다 가볍고 섬세한 와인은 생물학적 숙성용이 되고 반대로 더 따뜻한 내륙 지역에서 재배된 포도로 만들어 더 진하고 무거운 와인은 산화 숙성용으로 선택됩니다. 생물학적 숙성용으로 분류된 와인은 96도의 중립적 증류주를 사용해 15에서 15.5도로 주정 강화하고 와인의 이스트 침전물을 제거한 후 오크통으로 옮깁니다. 이때 통의 90% 정도만 채우는 것이 핵심인데 플로르가 더 잘 활동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후 솔레라 시스템에 합치기 전 몇 달간 따로 저장하는 소브레 타블라 단계를 거칩니다. 이 단계에서 플로르가 잘 형성되지 않는 와인은 2차 분류를 통해 걸러지게 됩니다. 1차에서 산화 숙성용으로 분류된 와인은 17에서 18도까지 주정 강화합니다. 이 알코올 도수에서는 플로르가 활동하지 못하고 죽기 때문인데요. 플로르로 인해 와인의 변화가 필요하지 않기에 소브레 타블라 단계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솔레라 시스템으로 부르는 숙성 단계에 들어갑니다. 솔레라 시스템은 600리터짜리 오크통 버틀을 여러 레벨로 피라미드처럼 쌓으며 각 레벨마다 평균 숙성 연수가 다른 와인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 레벨들을 크리아데라라고 하며 가장 오래된 평균 숙성 연수의 와인을 보관하고 있는 최종 레벨을 솔레라라고 부릅니다. 숙성을 마치고 병입하는 와인은 바로 이 솔레라에서 추출하죠. 이 레벨의 각 버트에서 같은 양의 와인을 추출해서 병입합니다. 이때 솔레라를 완전히 비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병입하여 버트에 남은 공간에는 다음 레벨의 버트에 들어있는 약간 더 어린 연수의 와인으로 채우죠. 이 와인을 1차 크리아데라라고 부릅니다. 1차 크리아데라의 각 버트에서
같은 양의 와인을 추출해서 혼합한 후 솔레라의 각 버트에 채웁니다. 그리고 동일한 방식으로 2차 크리아데라의 와인을 1차 크리아데라에 채우고 이런 식으로 점점 위에서 아래로 와인을 채우죠. 가장 윗단은 가장 어린 와인으로 채워져 있는데 여기에 빈 공간은 보통 소브레타블라 와인으로 보충합니다. 크리아데라 개수는 최소 3단계에서 최고 14단계까지 다양합니다. 이처럼 여러 레벨의 와인이 점점 혼합되기에 버트 내의 와인의 연수는 평균으로 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꽤 복잡해 보이지만 병입된 최종 와인은 언제나 일관된 스타일과 품질을 보여준다는 장점을 가지죠. 한 번에 꺼내는 와인의 양은 각 버트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며 매회 최대치를 추출할 경우 1년에 3회를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는 쉐리의 품질과 스타일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일부는 단일 솔레라 시스템만으로 와인을 생산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몇 개의 솔레라 시스템을 사용해 생산한 와인을 블렌딩합니다. 다양한 블렌드 구성으로 다채로운 연수와 스타일의 와인을 생산할 수 있죠. 이러한 솔레라 시스템에서 생물학적 숙성용 와인의 플로르는 영구적으로 배양되도록 유지할 수 있습니다. 플로르는 지속적으로 알코올과 다른 양분을 소비하기에 새로운 와인을 정기적으로 추가하면서 플로르가 양분 공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플로르를 무한정 배양하도록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솔레라 시스템에서 추출된 와인의 평균 연수가 3에서 4년 이상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는 와인의 평균 연수가 증가함에 따라 전반적인 양분의 수준이 감소하는데요. 평균 연수가 7년에 도달하면 플로르가 죽어 산화 특징을 발현할 정도로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산화 숙성용 와인은 솔레라 시스템에서 플로르 없이 숙성되는데 가득 채우지 않은 버트 내에 존재하는 공기로 인해 산소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솔레라 시스템에서 어린 와인을 첨가함으로써 와인이 지나치게 산화되는 것을 막습니다. 30년 이상 산화 숙성이 가능하지만 이 정도까지 진행하는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숙성 연수가 증가하면서 수분이 증발하여 와인의 알코올 도수는 22도까지 상승합니다. 스윗 스타일의 쉐리는 페드로 시메네즈 및 뮤스카 품종을 사용하며 수확한 포도는 당분 농축을 위해 햇볕에 건조하는 아솔레오 과정을 거칩니다. 이 과정에서 수분이 약 40% 증발하여 건포도 풍미가 발현되죠. 이후 포도는 압착하고 대형 스테인리스 스틸 탱크에서 발효를 시작합니다. 아주 농축된 포도즙이기에 알코올 동도가 약 6%에 도달하면 자연 발효가 중단되며 알코올 도수 15에서 17도에 도달할 때까지 주정 강화합니다. 그리고 드라이 스타일 와인과 동일하게 솔레라 시스템 단계로 이어집니다. 다음 영상은 마지막으로 쉐리 와인의 종류를 정리할게요. 오늘도 즐거운 와인 생활하세요. 감사합니다.